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가시지 않은 모습인데요. 보이는 지표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CPI 발표를 앞두고 유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이 경기 둔화라는 이슈는 다만 이렇게 경기 전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일단 짚어주시고 특징들도 봐주세요. 네. 미국 3대 지수 경제 성장 우려로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0.8% 하락, 나스닥 0.7% 하락, S&P 500 1%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넷플릭스가 로크와 합병 기대감에 2.1%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젠이 2.8% 상승,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 3.3% 상승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블링크 차징이 4.6% 상승, 역시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2.7% 상승했습니다. 쿠팡도 6.5% 급등을 했고요. 버진 갤럭틱이 7%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3.3% 상승했고요. UAM 관련 주인 조비어 에비에이션이 2.7% 상승, 릴리움이 10.5%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5.4%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FDA의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권고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JP모건이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목표가를 132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2% 상승했는데요. 새로운 코로나 부스터샷이 효과가 강력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우버가 2% 상승했는데요.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48달러에서 53달러로 상향했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상당수는 붕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버는 이용량 증가하고 있어 유리한 입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ECD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은 추가적으로 성장률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올해 8.8%를 기록할 것이고 내년에 6.1%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2월에는 4.4%, 그 다음에 23년에는 3%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2배 이상으로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4.4%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50%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포가 침체를 현실로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불안 심리가 투자와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닷컴 버블 시대를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리가 3%를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가치주가 유리하다. 아직 기술주 저가 매수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미국 경제가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5달러 넘어도 감당 가능하고 150달러 넘어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유가가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는 135달러, 140달러 이렇게 가더라도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은 2010년 초반과 비슷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어제 세계은행에 이어서 OECD도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것 같은데 이 수치가 나오게 되면 좀 경기 침체는 확실한가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침체는 아니죠. 지금 어제 세계은행에서는
2.8%인가 네, 2.9% 그렇게 예상을 봤죠. 했죠. 네. 지금 OECD 3%니까 뭐 아직까지 침체는 아니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침체 가능성을 주식시장은 이제 선 반영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도 지금 2.8% 세계 경제 네.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올해 OECD 같은 경우는 2.5% 상승할 것이라고 2.5%.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뭐 침체가 오기는 올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좀 낮아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는 이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거는 뭐 아직까지 뭐 예측치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강도라기보다는 결국엔 미국 경제 2% 미만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침체는 아니죠. 뭐 잠재 성장률이 2%니까 뭐 그렇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2% 밑이 되는데도 물가가 3% 이상을 기록하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지금 물가가 3% 밑으로 떨어지면은 네. 뭐 경제 뭐 성장은 완만하게 둔화가 되면서 물가도 같이 약해지는 국면 그럼 뭐 침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연착륙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만약에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마이너스까지 가면은 결국엔 뭐 침체 하드랜딩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뭐 발표될 CPI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네요.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유가인데 유가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0달러 선 갈 거다 뭐 이 얘기도 점점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JP 모건 측에서는 미국 경제가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뭐 150달러 선 넘으면 부담이 상당해 보이는데 이게 괜찮은 게 맞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뭐 JP 모건 측의 얘기는 네. 하는 거는 결국에는 10년 전에 다른 뭐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곡물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네. 10년 전보다 지금이 사상 최고치인데 유가는 아직 사상 최고치를 네네.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네. 10년 전의 유가 수준과 결국에는 물가 다른 거 오른 거에 보면 유가는 좀 덜 올랐다 뭐 이런 식의 뭐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전기차 변환 패러다임이 좀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그다음 석유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중국 경제 봉쇄 완화가 네네. 되면은 석유 소비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120달러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뚫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이 끝나면 한 네. 9월이나 10월 정도 선에서는 저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 그 9월, 10월 앞두고서는 이번 네네. 랠리가 지나면은 그렇다고 뭐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0달러 초반, 뭐 많이 꺾이면은 90달러 초반.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뭐 낮아진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결국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지금 오페크 플러스에서 하루 일일 증산량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증산량 제한이 지금 9월인가에 지금 끝나요. 그러면 네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증산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다른 나라의 지금 반대 때문에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뭐 네. 지금 고유가 시대에서 증산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번 랠리가 지나면은 좀 하락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조금 상승하더라도 9월, 10월 앞두고는 이제 증산되면서 살짝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좀 함께 주시네요. 네, 그리고 기술주들 좀 살펴보면은 이제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요런 좀 멘트가 또 나왔던데 보면 뭐 장기적인 시각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보고 있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몇몇 그러니까 뭐 우리가 MS나 애플 아주 그냥 특출난 뭐 기술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빅테크 주식들 이외에는 나머지 기술주들은 성장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장기간의 랠리에 따른 뭐 가격 조정, 거품 제거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술주 시대가 뭐 끝났다고는 장기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문가님도 그 저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
기다리자 이런 의견이시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에서는 모멘텀 구간만 활용을 해보자. 이걸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매수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백신 관련 종목들, 뭐 노바백스나 모더나가 좀 강했어요. 사실 뭐 코로나19 백신 뭐 주변에도 그렇고 거의 다 맞았잖아요. 네. 사실 뭐 추가적으로 4차, 뭐 5차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저는 주변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수요가 이렇게 많이 꺾인 상황에서도 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네. 새로운 부스터샷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좀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한 것이고, 네. 지금 역시 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공고가 지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곧 승인될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노바백스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mRNA 백신이 아니라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조금 뭐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JP 모건 측에서는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목표가 132달러를 제시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목표가는 높게 봤는데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주고 좀 센티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좀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좀 그런 거는 있어요. 뭐 실적이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은데도 많이 빠진 것들도 지금 많은데, 있죠, 네. 제약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이 빠진 것들이 조금 눈에 띄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들은 또 극히 또 한정돼 있고, 그리고 맞죠. 코로나 네. 특수를 타고 있어가지고 특수를 타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뭐 크게 부풀려지고 지금 뭐 조정 과정에 걷는 기업들도 이제 많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접근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전체적인 지수하고도 좀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어가지고요. 이제 국내 증시 전망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서 뭐 전망이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환매수가 네. 실천 계약, 그러니까 그저께 14,000 계약 매도했는데 반절을 매수, 환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지수는 약보합권에 그쳤잖아요. 네. 결국에는 롤오버 물량이 얼마만큼 더 넘어갈 것인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롤오버가 많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청산을 해버리면은 시장에는 조금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결국에는 선물 시장 동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하락세인데 물가 지표도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기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완만해진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국내 증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